그 세상에 있는 신앙 공동체 중에서 가장 공동체 정신이 강한 종교가 어딜까? 진짜 그것도 말 되는 듯하다. 근데 가장 강한 집단이 유대교예요. 예.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성공한 여배우가 하나 있어요. 헤디 라마르라고. 예전에 그 삼종과 데릴라에서 저는 그 여자를 보고 굉장히 그 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사진 뽑아 오셨는데 엄청 예뻐요. 예.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그런데 이 여배우의 정말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 유보트에서 영국 여객선이나 영국의 상선이나 군함이 막 침몰됩니다. 그때 이 여자는 독일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는 영화배우 생활을 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이야, 멋지다. 네.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어디에 착안했냐면 연합군도 그 어뢰를 만들어서 독일 잠수함에 쏴야 되는데 당시 독일의 상선이나 잠수함은 어뢰를 쏘면은 그 음파 탐지기 같은 거로 그 어뢰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한 게 저 음파를 교란시켜 가지고 어뢰를 쏘더라도 적함들이 그걸 탐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우던 피아노의 그 공명에 착안을 합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피아노를 치는 작곡가하고 둘이 팀을 이뤄가지고 연구를 해서 기술을 특허를 내. 즉 그 기술이 현재의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의 원천 기술이에요. 이야. 이 여자가 없었으면 네. 우리 와이파이나 지금 휴대폰 못 쓸지도 몰라. 오. 그런데 불행하게 이 여자는 자기 당대의 그 기술을 가지고 전혀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그 기술을 특허를 내고서도 그냥 해군이 쓰라고 무료로 줬어. 그럼에도 해군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자 말년에 생활고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마트에서 점토독질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배우인데다가 천재인데 왜 돈이 없어요? 그는 돈 안 되는 일을 골라서 했으니까 너무 제대로 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연구하고 집중하느라고. 나중에 이 양반의 업적을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는 큰 상도 받고 그렇다고 그 상이 뭐 돈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여자가 두 개의 전당에 헌정이 돼. 하나는 배우의 전당, 하나는 과학자의 전당. 이야, 멋지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연구를 한 이면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 그래. 독일에 있는 자기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독일의 저런 행패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 여배우가 해요. 우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받는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서부터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 살던 기독교 세계에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살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그 어려운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육의 목표가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요.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해야 돼요. 근데 사장님께서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 게 평소에도 자리이타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자리이타는 이제 원래 불교에서 나왔는데 최고의 종교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리타 남을 먼저 이롭게 함으로써 내게 된다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꾸 자리 이탈, 남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이런 의문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우스갯소리 중에 천당과 지옥의 차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굉장히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젓가락을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못 먹는 거고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상대를 먹여주니까 서로 먹여주니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도 못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하나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이 잘 살도록 도와주면 그 상대방은 또 나를 도와줄 거니까 네네, 서로 잘 당연히. 살게 되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자리타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거 상대를 위한 것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신이 또 유대인의 헤세드 정신하고 통하는 거죠. 그 자리타의 대표적인 예가 그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예요.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란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 주도 세력들이 유대인 청년들이야. 그 페이팔을 만들고 이걸 성공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때 이걸 15억 달러 가지고 팔았는데 그 돈을 이제 다 나눠가죠. 그리고 각자 다른 길로 창업에 나서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마치 마피아단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 친구들을 부를 적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하는 게 혼자의 개인적인 역량이 강해서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서로 때로 뭉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유튜브라거나 링크드인이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창업들이 페이팔 마피아에 의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팔 마피아를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헤세드 정신이야. 헤세드 정신은 사실은 뭐냐면 도와주는데도 8단계의 품격이 있어요. 도와주긴 하되 그냥 체면치레로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게 제일 하치야. 상대방도 모르게끔 도와주는 게 한 중치 정도 되고 가장 상치는 뭐냐면 상대방이 혼자 힘으로 쓸 수 있게 자립시켜주고 성공시켜주는 게 제일 큰 도움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 봤습니까? 공동체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네.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자립시키고 성공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지식, 인맥,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헌신적으로 도와줘요. 그거를 헤세드 정신이라는 건데 유대인이 무서운 점이 이거야. 개인적인 역량보다 그들의 단결력, 네. 헤세드 정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헤세드를 잘한다. 그렇게 항상 늘 존경하는 마음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취준생들 있다 아직 자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용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 가장 많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고용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돈을 벌면 사회 기부 환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또 뭐 장학사업이든지 구제사업이든지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라삐한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 그런 경영자는 어떤 거냐? 그건 헤세드 정신이 아니래. 처음에 출발이 마음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부려서 돈 벌까 생각하지 그 사람을 복지를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에서 가장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명성, 네.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좋은 평판은 뭐 신뢰하고 연결돼 있고 신뢰는 좋은 인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됩니다. 좋은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기업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무드에서나 토라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좋은 사람 만들어놨으면 그래서 뭐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처럼 고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비즈니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탈무드 구절 좀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장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네. 자녀를 도둑으로 키운다. 오.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라는 것은 서로 돕는 윈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거래의 관계에서는 서로 윈윈해야 거래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까 그 고민을 하잖아요. 도둑은 아니에요. 상대방 다 착취해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장사를 가르친단 말은 어떻게 하면 상생하는 마인드를 셋을 가르쳐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활발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토라가 또는 탈무드가 그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직접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기 때문에 유대인 기업가들이 쉽게 안 망해요. 제가 오라클에 아는 분이 있거든요. 오라클이 유대인 기업이에요. 레일 앨리슨이라고 유대인 기업인데 그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엄청나게 강하대요. 다른 뭐 비유대인 기업에도 이렇게 근무해 보면 오라클처럼 도덕적인 관념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데는 보지를 못했대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정직하게 장사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묻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장사꾼이건 아니건 모든 유대인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를 하던 뭐를 하던 신뢰를 지켰느냐 신용을 지켰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랍비들은 유대인 가게를 항상 불시에 습격을 해서 그 도랑형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되나 말을 속이지 않는지서부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통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게 미국에서도 보면은 백화점이건 뭐건 그 유통을 죄유대인들이 창안하고 주도했거든. 근데 그때 백화점의 특징이 무조건 환불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 전통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품질과 가격을 굉장히 존중해요. 왜 그러냐면 중세 때 이들은 상업이나 이 수공업 길드에서 다 퇴출당합니다. 워낙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배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려면은 길드하고 대항을 하려면은 고객 감동주의로 나갈 수뿐이 없어. 그러니까 품질은 좋대, 가격은 싸고 서비스는 우수하게. 그러니까 현대 경영학이 사실은 이때 중세 때 다 나와. 피터 드루커가 사실은 유대인이야. 네. 오늘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자기네 조상들이 했던 걸 일원화시켰을 뿐이야. 그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신뢰거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 무역이 가능해졌고 먼 거리의 어원 교환이나 금융이 가능해지면서 무역과 금융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디아스포라 간 신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공동체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인간관계의 핵심, 살아가는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메모 엄청 많이 하셨어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하고 인간관계 스킬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관계가 아니고 공동체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필요하고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것에 있어. 네. 단순 관계는 그냥 관계 그 객관적 관계에 끝나지만 관계의 목적이 또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사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다음 편.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공부를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항상 같이 유대인들은. 아니, 탈무드에도 혼자 그게- 공부하면 저주가 있으리라고 이게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뭐 수평적 문화 참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 실상까지도 수평 문화였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유대인들은 진짜 싸가 없는 유대인들 정말 많아요.